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는 의지의 표현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들이 가해져야. 일단은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시장 권한이에요. 근데 더 하나 아쉬웠던 게 왜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KTX 열차를 정차시키도록 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 옷 갈아입는 세종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추가로 몇 건만 속도감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 시정의 핵심 정책을 좀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렇게 짚어보면 아마 시민들의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하나의 좀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총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지난 시정의 성과로 굉장히 각광받았던 게 바로 로컬푸드 운동이었는데, 이 로컬푸드라는 명칭이 좀 너무 맞지 않다. 이거를 좀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 좀 의회에서 있었다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산이 됐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로컬푸드라는 정책, 이게 또 2012년, 10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대표가 이제 추진을 해서 로컬푸드, 그러니까 읍면 지역, 그 어떤 표로도 뭐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읍면 지역이 월 300만 원의 고수익을 정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의 고향이 있어요. 또 완주, 전부 완주가 있는데 벤치마킹을 가고 강의를 듣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이제 벤치마킹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로컬푸드가 성장을 했죠.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도 또 소상공인을 또 죽이는 정책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세종시 자랑 정책이죠. 브랜드 정책이죠. 일단은 지금 세제문화시장이 한글문화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라는 좀 명칭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한글로. 그죠, 한글로 해서 시정부에서 조례 개정을 냈죠. 그러니까 뭐 최민우 시장의 의중이겠죠. 근데 이제 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이제 무산이 됐다. 그래서 뭐 좀 해프닝, 웃지부터 총극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어떤 색다른 미묘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이거를 그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로컬푸드가 어쨌든 영어가 외래어가 한글화된 뭐 이렇게 국어사전으로 로컬푸드가 또 그 이제 수용이 있죠.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장거리 운송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됐기 때문에 뭐 광의에서는 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최민호 시장이 행복청장으로 있던 2011년이었죠. 그 당시에 세종시의 각 도로명을 한글로 하자라는 제안을 처음 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좀 집착을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종대왕의 도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그전에도 지금 현재 뭐 도움로, 뭐 보듬로, 뭐 절제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청의 각 사무실 명칭도 뭐 집현실, 여민실 이런 식으로 한글화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좀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로컬푸드 운동을 더 이상 이제 뭐 3호점, 4호점 이제 하지 말자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쨌든 각자의 좀 약간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큰 정책의 이제 뒤바뀜보다는 그냥 이름 정도를 한번 한글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또 하나 현재 세종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죠. 바로 그 쓰레기 소각장, 일명 뭐 친환경 종합타운이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는데, 지난 시정에서는 사실상 이제 읍면 지역에다가 짓기로 거의 뭐 결정을 하고, 최종 입지 후보지로 전동면을 이제 선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타당성 검토라든가 뭐 주민들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조금 뭐 이게 틀려질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뭐 또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표현도 하고, 세종시청에서는 친환경 종합타운, 미래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다음에 일반 생활형 폐기물 처리를 친환경 종합타운, 그렇죠. 말 그대로 일련의 과정들을 아이들이 잘하고 볼 수 있는 체험의 장도 만들면서 환경의 중요성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그 본래의 기능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원도 만들고 또 거기에 식당도 만들고 놀 수 있는 놀거리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명소화하겠다는 것이 원래 구상 전략이었거든요. 그렇죠. 2017년부터 이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세종시 재정난이 발목을 잡아서 2019년, 20년을 거치면서 컨셉이 바뀌기 좀 시작했고, 신도시에 포커스를 맞췄던 어떤 시야가 읍면에 이제 인구수가 적게 살고 그쪽으로 하면은 예산이 적게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도시 할 때보다 규모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이해가 되면서도 전동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적 하자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3월에 법정 소송에 돌입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최민호 시정부에 들어서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지만 바뀌기 어려운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인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최민호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600억 원 정도에 드는 사업비가 신도시로 옮겨왔을 때 정말 명실상부한 친환경 종합타운으로 건립을 하려면 3천억 원대로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결단을 어떻게 내릴지 시에서는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약간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옷으로 갈아입을지가 민선 사기에서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 현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단 필요해요. 지금 도시 소유가 이제 커지면서 도시 소유가 많아지면서 지금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폐기물.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적 분위기, 세계적 분위기가 일단은 친환경 종합시설, 이 쓰레기장 매립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좀 더 빠른 대처, 그리고 좀 더 빠른 설득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동면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친환경 종합타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새 옷을 갈아입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어떻게 이제 갈아입어 갈 것인가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좀 짚어봤던 내용이고요. 하나 또 더 짚어볼 게 이제 바로 교통과 관련된 건데 지난 시정 교통 정책의 사실 핵심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역철도라든가 KTX 세종역 신설 이런 큰 맥락에서는 사실 같이 가고 있는 게 맞는데 또 자세히 좀 들여다 보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뭐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조치원역을 좀 지역에 뭐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지역의 관문역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정차 통과하고 있는 KTX 열차를 정차시키도록 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공약이죠. 공약인데 어떻게 보면 대표 공약이고 좀 집중 후보 같은 공약인데 최민호 시장의 후보자 시절 때 마음이 이해가 간다. 이 정도까지만 마음이 이해가 간다. 왜 이 공약을 냈는지 어떤 북부 지역의 어떤 뭐 이런 선물 같은 마음이 이해가 간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실효성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요. 수원선의 뭐 신설 문제도 있고 오송역 간의 뭐 어떤 거리 문제도 있고 어떤 충북선으로 들어갔다 나가는 빠지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문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거를 뭐 실현시키겠다 뭐 말이 나왔지만 실효성을 좀 따져보고서 정확하게 따져보고서 할 일 문제지 억지로 끼워 맞춰질 문제는 아니다. 저희 어머니가 서울을 오가실 때 주로 조치원역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이제 버스로 오송역을 가거나 조치원역을 가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상황인데 왜 조치원역을 이용했냐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해서 돈을 좀 아껴보겠다라고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저렴하죠. 시간은 조금 더 뭐 좀 30분 더 걸리더라도 뭐 그 정도 30분 더 걸리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조치원역을 주로 이용하셨는데 그것도 아니다.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오송역으로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빨리 그 47분 만에 서울역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치원역에 KTX를 정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차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접근법인데요. 만약에 이제 KTX가 정차한다고 했을 때 과연 오송역 대신 조치원역을 택하겠느냐, 그 수요가 얼마만큼 이쪽으로 넘어오겠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이고요. 아무튼 세종시 어떤 로드맵은 내년 말까지 조치원역에 몇 대라도 세워보겠다라는 게 목표고 국민의힘하고 예산정책협의회 때 이 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세종시민들, KTX역이 없는 세종시민들의 갈증을 단기적으로 풀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금남면 발산이 예정지에 KTX 세종역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뭐 발판을 삼겠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욕구를 풀어주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직 타당성 검토, 국토부 승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고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한 어떤 그 공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는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효율성이나 뭐 효용성 그런 논란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기자 입장에서 하나 바라봤을 때 좀 그동안 저에게 많은 그 취재 아이템을 선사해줬던 바로
항상 지난 시정부에서는 목요일마다 진행됐던 목요 정례 브리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있었고 또 시장께 직접적으로 이게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아이템을 얻고도 했는데 사실 이게 바로 이번 최민호 시정 들어서는 바로 이제 사라졌죠.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제 기자들과 이런 뭐 소통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방침이라든가 일정이 나온 것은 없어요. 근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에는 선거 기간에 화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브리핑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간헐적으로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거나 새로운 정책 발표가 있을 때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나서서 화요 브리핑 형태로 지금 하는 기조가 좀 엿보이고 있고요. 기타 외에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의 다양한 부서별로의 진행되는 사항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의 실국장 브리핑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읽히는데 아직 정리된 부분은 현재는 없는 것이고 시장이 브리핑하는 것은 정말 김우승 기자 얘기한 대로 그 상황에서 세종시의 변화 발전상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의 창구인데 시민들도 언제든지 가서 시청에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얼마만큼 꼭 언론사들하고만 소통하자고 기자 브리핑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권리,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으로서는 분명히 부담이에요. 왜냐면 기자들하고 매주 만나는 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질문이 진짜 이게 실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와전돼서 보도될 수 있고 그렇지만 매주 세종시 기사가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고 쏟아져 나왔어요. 매주 한 번씩은. 저는 이 브리핑에 대해서는 나쁘게 안 봐요. 좋은 거예요. 시장에 자신이 있었고 어쨌든 이춘 시장이 브랜드였고 근데 지금 뭐 사라졌잖아요. 저는 조금 언제라도 요와는 뭐 같지는 않겠지만 좀 유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세종시의 상징성을 생각해서는 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접촉할 수 있는 정례적인 약속적인 주민과 소통, 시민과의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들 관점에서 바라본 브리핑의 좀 변화까지도 한번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뭐 현 시정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 바뀔 것 같다, 뭐 새 옷으로 갈아입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되는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한두 가지 정도만 뭐 짚어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먼저 이승동 기자. 제가 뭐 세종시를 도화지라고 도화지 속에 여기다가 뭐를 만들고 이쪽에다가 뭐를 만들고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씩 그려나가고 있고 거의 다 그리고 있고 조금 뭐 남긴 남았지만 근데 이제 이맘때쯤에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업종 제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규제 같은 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될지.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지금 잠깐 뭐 읍면동장 추천제 뭐 이런 뭐 시민주권 투표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책임운동제 같은 것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추진했던 세종시법에 자치분권 조항이 들어가려고 이제 뭐 하다가 실패를 하고 계류 중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세종시법 개정을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정책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추진하느냐 그리고 책임운동제도 지난 정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여기에 좀 길을 쫑긋 세우고 시민들이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좋은 쪽으로 좀 바뀌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좀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뀌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강을 하든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열심히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새 옷을 입는 부분에 있어서 찬반 양론이 또 엇갈리시는 의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당면에서는 뭐 이미 많이 짚어봤던 얘기지만 이제 금강 세종보를 이제 가둬서 물을 수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금강의 변화를 가져올 거란 말이죠. 금강 보행교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수위 높아진 것을 이용해서 신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대관람차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또 반대하는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여론들이 있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조만간 다가오는 세종축제가 있었는데 세종축제를 또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었어요. 지방 정원 박람회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그냥 가볍게 녹여내는 정도로 하자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또 나왔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도 이제 세종축제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 질이 높으냐 않느냐는 뭐 평가가 있겠지만 뭐 그런 변화들이 좀 내부에 있었다가 다시 좀 원하는 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분위기로 좀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조만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도로변의
워낙 아이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도로변 울타리를 많이 쳐놓는 부분들이 안전판이 돼 있는데 일부는 상권으로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 된다고 해서 일부 울타리를 없애자라는 부분으로 좀 시도가 좀 되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찬반낙론이 또 되게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새 옷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대평동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읍면 균형발전 정책, 읍면의 어떤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또 최민호 시장이 당선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갈증들을 풀어나갈 것이냐, 새 옷을 입힐 것이냐,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시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안고 있는 이제 주요 현안들 지난 시정부와는 다르게 좀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좀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과도기에 있는 세종시에서 바뀌고 있는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기조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변화의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최민호 시장 혹은 또 집행부의 이제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좀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좀 시정부에 대한 이런 견제구 한 방 던져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이탁 기자께서 먼저 던져주시죠.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형 리더십으로 바뀐 지가 좀 오래잖아요. 그래서 갑을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어떤 정책의 변화는 좋고 추진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소통이 빠져버리면 상당히 행정이 난맥상으로 흐를 수 있고 그만큼 꿈꾸는 어떤 변화의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의사소통은 만사형통과 운수대통으로 이어진다.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요. 그래서 통통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민선 4기 4년 제대로 소통합시다. 소통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한 이런 견제구 한 방이었고요. 자, 이승동 기자. 캐치프레이즈가 미래전략수도로 바뀌었어요. 행정수도와는 조금 그런 게 조금 약간 이제 가려진 것 같은데 저는 최민호 시정부에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뿌리가 중요하고 세종시 탄생 목적이 중요합니다. 행정수도가 무기다. 심플하네요. 네. 간만에 좀 심플한 견제구가 아니었나. 간만에 심플했나요? 좀 더티했나요? 네, 지방선거를 치르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변화가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임 단체장을 의식하거나 정당의 기조를 따라 성급히 사업을 바꾸기보단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